네, 반갑습니다. 1월 15일 일요일입니다. 눈발이 조금 날리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날은 또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따뜻하게, 네, 고구마에다가 탁 김치 올려서 먹으면 정말 좋겠죠? 네,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또 아침 일찍 종목진단을 올려드립니다. 자, 날씨 추울 때는, 네, 밖에 나가지 마시고 집안에서 종목진단 들으시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여행 관련주들 말씀드릴 거예요. 모두투어, 대한항공, 티웨이 항공 말씀드릴 거고요. 물류 증가 기대감으로 해운주들이 좀 올라오는 모습이 좀 있대요. 그래서 HMM과 페노션, 흥하해운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도록 할게요. 네. 지금 모두 투어를 먼저 좀 볼게요. 모두 투어를 보시면은요, 이거는 이제 월급 종목이기도 했었잖아요. 월급 종목이기도 했었고, 이제 주가 상승률이 일단은, 뭐 나쁘지 않아요. 지금 현재 포인트가 저점 잡고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괜찮은 모습이고요. 뭐 흐름 자체가 우상향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은 뭐 걱정하실 필요가 별로 없죠. 또 중국 쪽에서 지금 뭐 비자 발급 제한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서 뭐 부담스럽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우리 쪽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라서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그랬죠. 우리가 비자 발급 중단이 됐는데 왜 우리랑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그쪽으로 여행 갈 일이 없기 때문에 당장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크게 영향받을 건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미국 쪽 이야기지만 항공주들이 강세를 좀 보입니다. 최근에 국제 여객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해요. 공항에 가면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답니다. 그리고 뭐 항공편들도 막 계속 떴다 내렸다 막 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크고 이제 해외여행객 수가 늘어나면서 이제 여행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이제 여행주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항공주, 비행기 타고 가야 되잖아요. 뭐 헤엄쳐 가거나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네, 비행기 타고 가야 되니까 비행기, 항공주도 움직임도 또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두 투어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별 문제 없습니다. 그냥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주가 좀 내려가면 오히려 더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뭐 17,000원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그냥 매수 또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별 문제 없습니다. 지금은 이대로 그냥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홀딩 하시면 됩니다. 별 문제 없어요. 별 문제 없고 주가가 만약에 또 떨어져 가지고 17,500원이든 17,000원이든 이렇게 저점 지지대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때는 또 매수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지금 매수가 들어갈 때는 주가 떨어진 이후에 반등 나오는 거 그 포인트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신 말씀은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어차피 시간을 길게 두고 보게 되시면 계속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은 바닥권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판단하시고 쭉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투어뿐만 아니라 뭐 하나투어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하나투어는 지금 상승률은 좀 더딘 편이긴 합니다만 이게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격도가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다만 모두 투어 같은 경우는 아주 멋지잖아요. 지금 이격도가 없었던 상태에서 매수가 들어가서 수익이 쫙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격이 좀 벌어진 상태 됐는데 아직 이 정도 가지고는 뭐 이격이 벌어졌다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옆으로 횡보하거나 좀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치더라도요. 그런 자리는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되는 거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유지하시면서 쭉 가시면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대한항공 볼게요. 대한항공. 대한항공도 지금 보면은 주가가 뿅 하고 올라왔네요. 근데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좀 애매합니다. 이번에 뭐 여객 수요가 안 좋네 뭐 어쩌냐 하면서 조금 안 좋은 소식 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 상승률은 외국인 수급이 쭉 들어오면서 분위기를 좀 잘 잡고 있어요. 아래쪽 지지도 쌍바닥 비슷하게 형태 잘 만들어내고 있고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26,000원대 저항이 있어요. 그리고 이평선이 아직 정배열 전환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오는 상황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약간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만 봐서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항이 계속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돼요? 26,000원대 넘어서야지만이 주가 상승을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위쪽에 저항 라인대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3만원까지도 조금 힘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해서 가지고 가시는 거 괜찮아요. 일단은 뭐 신규 매수 의견도 나쁘지 않고 다 괜찮긴 한데 좀 답답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처음부터 왕창 실으시면 안 되겠죠. 조금만 담아가시면 이제 넘어가는 거 확인하시면서 매수를 더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 조건으로 조금만 가지고 대응하시는 전략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평선이 다 모이고 나서 추세가 돌리게 되면 괜찮아질 걸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뭐 여행객 수나 뭐 항공 수요가 계속 늘어나게 된다면 좋은 흐름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단 네, 대한항공이 아직까지는 이제 주가가 올라간 부분도 아직 다 해소를 못했다라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지만 외국인 수급과 그 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추세의 전환과
뭐 업황의 흐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으로서는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그래서 홀딩 전략 말씀드리고요. 매수 의견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눠서 매수하실 거라면 네, 조금 정도는 접근하셔도 나쁘지 않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 가격대는 뭐 지금 자리는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네, 접근하셔서 대응하시면 리오프닝 또는 항공주 쪽에서의 관심을 우리가 표현을 해서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티웨이 홀딩스 볼게요. 저가 항공주, 티웨이 항공이죠. 티웨이 항공. 저가 항공주들의 그 강세는 더 커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단은 대한항공은 비싸잖아요. 티웨이 항공보다 비싸단 말이에요. 비싼데 그럼 저가 항공주들은 왜 각광을 받느냐? 가까운 나라 먼저 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멀리 가는 것보다 뭐 미국 쪽 여행 이런 것들보다도 가까운 나라 뭐 일본이든 동남아든 이런 쪽으로 네 코로나를 피해서 여행을 가기 시작할 때 이 저가 항공주들을 많이 이용합니다. 왜냐면 싸잖아요. 비행기값이 싸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너는 왜 이걸 선택하지 않고 저걸 선택했냐고 했을 때 싸잖아 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살 때도 싸잖아 네 싸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주식을 매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세가 훨씬 더 쏠릴 수밖에 없어요. 실적 개선 속도가 대한항공보다 더 빠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 더 좋은 흐름이고요. 대신에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저항이나 조정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하셔야 되죠. 지금 항공주들은 워낙 많이 내렸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뭐 매수가 가파르게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려도요. 겨우 회복해 나가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은 일단은 한 단계를 넘어서야지 돼요. 지금 3,000원 정도 나와 있는 단계 무조건 넘어서야지만이 주가 흐름이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대신에 이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다 같이 끌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격이 벌어지고 있죠.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누르는 압박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항공처럼 이렇게 천천히 밑에서 올라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조금 쉬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계속 올라가는 거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지금 21선 추세 따라서 이렇게 5일과 21선 데드크로스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홀딩하시고 우상향 포인트를 보시는 거 좋은데 다만 매수 의견이라거나 뭐 여기다가 뭐 비중을 더한다거나 이런 형태는 그다지 썩 좋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그냥 보시면 되는 건데 매수는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격이 생각보다 조금 벌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좁혀질 때까지는 우리가 관망하시면서 매수 포인트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매수가 아니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 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운주로 넘어가 보죠. HMM 보겠습니다. HMM 같은 경우는 뭐 나쁘지 않죠? 네, 나쁘지 않아요. 지금 워낙 나빴었던 부분이었고 워낙 많이 올랐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오버슈팅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판단이 좀 되고요. 지금 이 오버슈팅한 부분을 빼고 나면 다음번 지지라인대가 지금 15,000원 구간인데 비슷하게 들어왔다가 나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인데 이거 지금 해운주들이 왜 그러냐면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인플레이션 둔화를 통해 가지고 뭐가 나와요? 물동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물가값이 싸졌으니까 무역이 막 늘어난다거나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제 물류를 관장하는 그런 해운주들이 운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죠. 물동량이 많아지게 되면 일단은 운임 가격이 올라갑니다. BDI 지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긍정적인 기대감이 나올 수 있겠죠. 경기가 호전되고 있다는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HMM이 이제 그쪽으로 떠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에서는 일단 지난 저점을 깨지 않았어요. 괜찮은 모습이죠. 그래서 약간의 쌍바닥 형태. 지금 종목들 보시면 대부분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돌파가 나오냐면 직전 고점 라인 때. 근데 이것도 직전 고점 라인 넘어가게 되면 바로 뭘 만나요? 저항을 만나죠. 그 다음에 매물대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종목도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25,000원 넘어가야지만이 뭔가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보유하시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조금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당장 시점에서는 신규 접근은 저는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먹을 만한 게 많지 않거든요. 저항대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네, 오히려 신규 접근은 넘어간 다음에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사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격을 조금 낮춰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죠. 한 21,000원 정도 이 아래쪽 21,000원 아래쪽으로 매매 포인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초기 접근은 비중을 약하게 들어가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많이 사지 마시고 조금만 찔러보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경기가 지금 좋아질 거다라고 예상이 되지만 경기가 좋아지는 상황이 실제로 만들어지려면 제법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꼭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지금은 홀딩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상황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펜오션 볼까요? 펜오션도 지금 상황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거보다 나은 것 같아요. HMM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얘는 지금 보면 저점 지지가 5,000원인데 5,000원 지지를 지금 아주 잘 받아줬어요. 그리고 포지션 자체도요. 바닥을 잡아가는 형태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직전 고점 라인 때도 한번 살짝 넘어가는 모습이 좀 있었죠. 그 다음에 지금 뚫고 넘어가는 모습도 좀 있고요. 상승률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주가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이평선도 지금 수렴으로 꼬여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정배열, 단기 정배열 나오고요. 이평선, 장기 이평선 뚫고 넘어가는 수렴이기 때문에 돌파가 진행된다면 더 많이 오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좀 아까운 점은 뭐냐면 9%는 올랐기 때문에 매수하기 좀 껄끄러워요. 여기서 더 올라가면 6,000원대 저항대 부딪히게 되는데 뭐 이걸 넘어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부담되죠. 왜냐면 이렇게 뭐 이틀 연속 올라가 버렸어. 그러면 이겨가고 좀 차이가 나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조금 이제 매수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들고 가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더 보셔야 되는 거고요. 오히려 뭐 적극적으로 홀딩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대신에 위쪽 라인대는 8,000원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목표치를 보고 대응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매수가 문제인데 매수는 밑으로 들어가면 또 조금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매수 들어가기 조금 껄끄럽긴 한데요. 만약에 5,700원 정도다 라고 한다라면 한 번 정도는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물동량이라든지 이런 거래, 이런 국가 간의 거래, 교역 이런 것들이 활성화된다라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홀딩 전략이고요. 매수 의견은 5,700원 정도 들어오게 되면 한 번 정도 관심 가져도 되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흥하해운도 볼게요. 흥하해운. 요거는, 세 종목 중에서 가장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HMM과 흥하해운 하면 뭐 살래? 그러면 저는 HMM 살 것 같고요. HMM과 이 펜오션 하면 뭐 살래? 그러면은 저는 펜오션 살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다지 썩 좋은 패턴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주가 상승률이 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 하락에 대한 포인트가 완전히 마무리된 게 아니고요. 또 흐름 자체도 썩 좋지가 않죠. 차트 딱 보시면 대충 답이 나오시죠. 그리고 아무리 업황 내에서 같이 속해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이 흐름 자체가 다른 종목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주목을 받는 종목군들은 어떤 것들은 올라가고 어떤 것들은 횡보하고 어떤 것은 내려갈 수밖에 없죠. 같은 업황인데도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는 좀 필요합니다. 다만 최근의 움직임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단기 상승 그다음에 누웠다가 반등 나가는데 저항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저항을 돌파하게 되면 지금 1,600원 라인 때쯤 들어갔을 때는 이제 지금 형성되어 있는 매물대를 통과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은 1,500원이니까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1,600원 돌파가 나오는 거 확인하시면 그때부터는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규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매수 들어가지 마시고요. 아예 돌파가 된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더 좋은 거는 돌파 이후에 한번 들어와서 지지선 다시 확인하고 넘어갈 때 그때 사시면 더 좋고요. 돌파 때 진행하셔도 괜찮고요. 그거는 편하실 대로 하셔도 됩니다. 다만 비중은 조금만 가지고 소량 접근을 하신 이후에 대응하시면 더 좋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주가가 밀리지 않는다라면 홀딩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홀딩 포인트는 유지하셔도 되는데 대신에 1,300원 이하로 내려가지 않아야 됩니다. 1,300원 깨지면은 이거는 업황이고 뭐고 간에 주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수급도 별로고 그냥 추세도 별로고 다 별로이긴 한데 업황이 좋아지고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또 저항대와 가까이 있고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션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일단은 보고 홀딩을 하시는데 1,300원이 깨지면서 이제 주가가 더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주의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는 매도를 일단 생각해 보시는 게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홀딩 전략 대신에 아래쪽 저점 지지 라인은 확실히 지켜주고 가자.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넘어간 다음에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이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두 투어 대한항공, 티웨이 항공, HMM, 펜오션, 흥하해운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요 종목들 또 잘 활용하셔가지고 대응들 잘 하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남은 휴일 푹 쉬시기 바라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이 아침 시황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